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고복 경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세상이 태평무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크게 평안해서 아무 일이 없다. 너무나도 멋있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안온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태평무사하다. 무슨 일을 해도 편안하고 무슨 일을 해도 거침이 없고 세상이 마음 가는 대로 편안하다. 이쯤 되면 이거 유토피아죠. 그런데 실제로 고복경영이라는 이 사자성어에는, 이 고사성어에는요, 요임금의 아름다운 정치 행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행가 가사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각이나 슬픔, 고통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옛날에도 이 고복 격양이라는 것은 당시의 시나 노랫말 속에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 속에 이 말이 나왔는지 한번 낙자 공부 먼저 시작해보자. 같이 볼까요? 이 글자는요, 북이 이렇게 아름다운 오른손에 이렇게 채를 들고요. 오른손에는 이렇게 또가 손이고 위에 채죠. 채를 잡고 있는 손으로 장식이 달린 북, 그렇죠? 그 악기를 친다는 데서 북고 두드릴 고자입니다. 우리가 고수 그러면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함 그러면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는 걸 고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데모나 어떤 것을 보면 앞에 고함 부대가 있잖아요. 으쌰으쌰 북치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하죠. 이것을 우리는 고함 부대라고 그러는데 이 고함 할 때 이 북고자가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드릴 고 북고. 이 드럼이나 우리나라의 북의 특징 또는 꽹가리의 특징은 심장 소리의 박동수를 조절한답니다. 그래서 이 리듬 타기가 좋고 어떤 감흥이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쿵짝 쿵쿵 이렇게 하는 이 심장 소리와 이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북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글자가 나왔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배복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몸을 나타내는 육달월이죠. 이게 거듭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몸속에 오장을 거듭해 가지고서 싸고 있는 것이 뭐냐? 배다 해서 배복자. 그런 글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보관이라고 그러고요. 복배 그러면 배와 등, 앞과 뒤, 대단히 가까운, 앞과 뒤가 굉장히 가까운. 우리가 그래서 등이 배에 붙었다 할 때 등배, 이자를 괜히 쓴 게 아니죠. 이건 배복자고요. 그럼 배와 등 아주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할 때 복배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배 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그것을 감싸는 배가 있죠. 이 배가 잘 다스려져야 오장육부가 편하죠. 오장육부가 잘 펴져야 몸이 심광체반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넓고 편안하면 몸의 형태가 이렇게 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할수록 몸을 허리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 다음 글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 글자는요, 고복 다음에 어떠한 부분을 치다의 칠격자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어원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나타낸 떨칠격이라는 글자와 손수가 만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손으로 몽둥이나 어떠한 것을 들고 떨친다는 데서 들고서 어떤 걸 친다는 데서 칠격자 또는 몽둥이로 무엇을 떨쳐내기 위해서 두드린다 해서 두드릴 격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멸 그러면 쳐서 멸망시키는 걸 경멸이라고 그러고요. 공격 그러면 한마디로 적을 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요, 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죠. 어떠한 몽둥이를 손에 들고서 떨치듯 이렇게 확 빼서 탁 치듯 하는 것, 두드리듯 또는 치듯 하는 것, 두드릴 격, 칠격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글자 안에 이야기가 다 내포되어 있는 셈이죠. 다음 글자도 보면은요, 똑같은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흑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흑토자 외에는 없는 줄 알지만요. 같이 볼까요? 이렇게 흑양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기에 도울양자죠. 도움이 될 만한 부드러운 흙을 우리는 흙덩이 양 또는 흑양이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짓기에 도움이 되는 부드럽고 고운 흑양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양토 그러면 흙 또는 토지, 농경에 적합한 토지를
양토라고 그러죠. 토양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천양지차, 이거 우리 많이 쓰죠.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때 이것은 흙인데 땅이라는 뜻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다 라는 뜻으로 아주 엄청난 차이를 이르는 말을 우린 천양지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흑토 말고도 흑양이라는 자가 생겼을까요? 그거는요, 흑양은 농사짓고 무언가를 재배하기에 부드럽고 고운 흙을 특별히 골라낸 걸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조사 또는 토양이 좋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자겠죠. 그러면 이 고복격양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사자로 된 문장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같이 보도록 하죠. 문장 보겠습니다. 배를 어떻게 한다? 두드린다. 그쵸? 두드릴 고 배복자니까 배를 두드린다. 그 다음 격양, 흙덩이리, 흙을 친다. 땅바닥을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땅을 친다는 얘기는 천하의 태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이야기는요, 18사략이라고 하는 책에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겁니다. 18사략 같은 경우에서 인물별로 나누어 놓은 것 중에 요임금에 대해서 천하를 처음 이야기합니다. 전설적이거나 또는 어떤 신비적인 개념의 뭐 신롱시, 인왕시, 지왕시 또는 뭐 천왕시, 이런 것들은 전부 빼버리고 인문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요임금부터 역사가 기록이 시작이 되죠. 그 전설 시대는 빼버리고요. 그 요임금이 하루는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맹자가 말했듯이 닭이 울면 잠이 깨어 착한 일을 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는 이 요임금조차도 만족할 줄을 모른 거예요. 백성들이 잘 사는지 어쩌는지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가지고 평민차림으로 하루는 거리에 나가 민정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헬기 타고 오거나 뭐 배 타고 와서 군수나 백성들에게 쇼만 보여주고 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 50년 동안 백성들을 전전긍긍하면서 잘 가르쳤는, 잘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평복 차림으로 이렇게 몰래 야인처럼 시장 거리를 나아갔어요. 그런데 강구라는 넓은 거리에 이뤘을 때 한 젊은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래라는 것은 당시에 어떠한 거죠?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풍속을 잘 읊기가 쉽죠. 그래서 그때 유행하고 있는 노래를 보면 정치의 상황을 금방 짐작하기도 쉽습니다. 이 젊은이가 부르는 노래를 조용히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이바 증민허니, 즉 우리 뭇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은 막비 이극이라 그대의 지극함 아닌 것이 없구나. 여기서 그대라는 건 요임금이겠죠. 불식부지하니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순제지칙이라 임금의 법에 따르고 있다네. 여러분, 법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법이 잘 안 지켜지는 나라죠. 나도 모르게 법을 지키고 있는데 굳이 법을 세울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노래 보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임금의 법을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정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임금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정치가 잘 다스려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서 또 다른 곳을 가니까 이번에는 한 늙은이가 두 다리를 쭉 뻗고 한 손으로는 배를 통통 두드리면서 한쪽 손으로는 흙덩이를 치면서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딱 누워가지고 좋구나, 배를 두드리고 흙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면 해가 뜨면 이러고 해가 지면 쉬며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 덕이 내게 무엇이 있으랴. 언뜻 들으면 임금이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공기와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는 농부처럼 사실은 정치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정치, 즉 정치가 베풀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정치가 가장 큰 정치, 무위지치라고 하는 노자의 사상입니다. 즉 가장 느끼지도 못하게,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그 다음날 터뜨리고 그 다음날 터뜨리면 정치가 형편없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누군지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가 진짜 편안한 나라입니다. 내가 도대체 법을 무엇을 어겼는지 모를 정도로 법이 너무너무 뭔가 백성들을 잘 지키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법 만들고 내일도 저 법 만들고 이거에 걸려놓고 저거에 걸려놓고 온갖 거 다 만들어놓고 그러면서도 나라가 엉망인 경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공기 같은 겁니다.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 정치를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행복하고 누리는 것. 정치는 자기들끼리 한다고 야단인데 백성들은 늘 고통을 받고 있으면 이 정치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요임금 오늘 시정을 살펴보고 나서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고복경향이라 배를 두드리고 흙덩이를 치는구나. 또 강구동자라고 그래서 아까 그 강구지방의 그 젊은이가 읊던 노래, 그것도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자는 강구지방이요 격양노인이라, 이렇게 그 흙덩이를 이렇게 툭툭 치면 장단에 맞추며 노래 부르는 이 노인들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정치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치 자기들끼리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그게 정치인가요? 그렇죠? 올무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물됨을 볼 때는 5가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평소 어떤 사람과 친한지를 살펴봐라. 두 번째, 그 사람이 부자인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를 관찰해봐라. 세 번째,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을 경우 어떤 사람을 채용하여 쓰는지를 살펴봐라. 네 번째, 그 사람이 공경할 경우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라. 그 다음, 그 사람이 가난할 경우 부정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감정하는데 틀림이 없다고 18사략 위의 이극이라는 사람이 인물 관찰의 5가지 조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엮여져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신문의 사설 중에 이런 극단적 비유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 사람이 이렇다, 이 말을 바꿔서 이렇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정황이 빠져 있는 경우는 싫습니다. 단 명분은 뒤집히는 사람은 더더욱 싫습니다. 오늘 고복경향이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노래하게끔 해준 요임금의 애틋한 마음도 좋지만 그때의 백성들이 부러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법이 많은 나라보다는 행복한 노래가 많은 그런 나라가 부럽지 않을까요? 오늘 고복경향은 태평무사한 상황을 노래한 글입니다. 요임금 같은 대통령 그리워지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